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유럽 배낭여행의 필수 아이템 유레일 패스를 잘 아실 겁니다. 유레일 패스의 한 장이면 유럽 전역을 오가는 열차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얼마 전부터 전북 관광 패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지와 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등을 한데 묶은 자유 이용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하진 지사가 내건 공약의 3대 키워드는 농업과 탄소 그리고 관광입니다. 이 사업이 나온 배경을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광객을 1억 명 모으겠다, 또 관광으로 전북을 먹여 살리겠다는 기획.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 셈인데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국물 요리 해볼까? 된장찌개, 사골곰탕 넣고 김치찌개, 사골곰탕 넣고 만두국. 사골곰탕 넣고 국물 요리엔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이 패스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맡고 계시는 이지성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여행사이죠. 남북여행의 최동규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의 황태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관광컨텐츠학과의 김윤우 교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패스카드로 불리는 자유 이용권을 구입하면 관광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음식과 숙박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패스라인 사업이 운영에 들어갔다. 패스카드 판매가 시작된 것은 관광으로 전북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송하진 지사의 핵심 공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이제 시범 운영 단계라고 하지만 패스카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업체 수가 적고 할인율도 낮아 관광객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같은 것들이다. 내년 하반기 확대 운영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패스라인 외에도 전라북도는 관광을 전북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4개 시군별로 매력적인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객의 특성을 감안한 관광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관광지의 매력도를 높이고 관광지를 서로 연계하며 하룻밤 이상을 묵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 할 일이 산더미다. 한 곳 더, 하루 더, 한 번 더를 기치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전북의 관광산업. 패스카드 발매를 계기로 그 과제를 진단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이 관광 패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유레일 패스에 빗대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성 국장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북 관광 패스에 대해서요. 예. 네. 지금 그게 카드인 모양이군요. 예. 지금 보시는 이 카드가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 실제 관광 패스 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은 크게 1일권과 2일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또 이 각각의 패스는 또 일반형 자유이용권과 교통 추가형 자유이용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각각 6,500원, 12,000원, 또 2일권도 또 각각 제각각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카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떻게 이 카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 어떤 혜택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은 전주시와 완주군 이렇게 두 개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분들께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전주역, 고속버스 터미널, 한옥마을, 완주 삼내문화예술촌과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패스 중에서 예. 일반형 자유이용권과 같은 경우에는 예. 전주와 완주에 있는 유료 관광지에 대해서 횟수에 상관없이 예. 무제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예. 또 음식점, 숙박업소, 또 공연이라든지 체험과 같은 그런 곳에서 특별 할인 가맹점 70군데에서 약 5%에서 약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 추가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혜택 이외에도 또 전주와 완주에 있는 유료 공영 주차장에서 무료로 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혜택이 있겠습니다. 예, 교통 추가형을 구입할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발매가 시작된 지 한 3주 뭐 그 정도 아마 지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판매 사항을 실적은요? 지난달 27일부터 발매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2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었기에 지금 현재 발매는 약 500매 정도가 지금 현재 발매가 되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큰 발매 수는 그런 보이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다음 주서부터 TV 방송 광고와 예. 또 서울 지하철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예. 수도권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보다 더 많이 이 카드를 구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를 도입한 것은 아마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처음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주도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이와 유사한 패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패스와 우리 전라북도 패스가 다른 차이점은 그쪽 패스는 유료 관광지 몇 개소에 한정해서만 무료 입장을 한다거나 예. 또 우리처럼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 시스템을 갖춘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 전라북도만 이 관광 패스가 무료 입장을 무제한으로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예. 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했고 예. 지금 현재 시범 사업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내년도 본 사업에서는 시내버스도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할 탑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까지 아마 시범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하겠다. 아마 이것이 전라북도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이성 국장님의 그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나머지 세 분들의 이 패스라인에 대한 평가가 좀 궁금해지는군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 바라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있으실 것 같은데 최동규 대표님 여행사 직접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세계 유명 여행지에서는 이미 정착화되고 있는 패스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패스라인 제도만으로도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도입한 패스라인 제도는 전북 관광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출시한 얼마 안 되는 기존의 패스라인 사용 제도는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서 전북에서 반드시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패스의 원 목적은 여행자가 지역 관광지를 방문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계 교통편입니다. 예. 그래서 패스의 의미는 유레일 패스나 가까운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잘 이용되고 있는 JR 패스 등 기타 등의 본 목적은 연계 교통의 편리성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즐기고 여유를 즐기면서 지역의 다양한 할인까지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교통편을 좀 편리하게 갖춰주는 거.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것도 같이 시내버스도 추가한다고 하는데 그거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황태규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처음 시행이 돼서 뭐 평가를 한다는 건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진행 내용을 봤을 때 대단히 의미 있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과 상품들을 결합하는 상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이 패스를 통해서 뭐 음식점 그다음에 뭐 체험 다양한 게 결합이 된다면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뭐 전북판 관광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걸 한번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관광 산업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연동된다는 거. 물론 이렇게 묶여서 연동이 되면 개별 관광 주체들의 책임이 사실 굉장히 강화됩니다. 예.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각각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금 음식점 중에서 뭐 50개, 6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의 음식점이라도 소비자 불만이 고조된다거나 그랬을 때 전체 패스에 영향 미치는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합 상품의 경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카드의 가치는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고요. 뭐 방향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아침에 쿠팡 이런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런 결합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뭐 빅5, 빅3.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공공에서 패스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전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 구매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갖추면 좋겠다. 물론 이제 지금 시범 운영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은 또 보완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방향성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양한 좀 상품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또 좀 구매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윤호 교수님. 저도 사실 긍정적인 생각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 관광 이미지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의 다양한 지역으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흩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선진국의 이런 패스 제도가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많은 지역을 갈 수 있게 하는지 아마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지금 첫 발을 떼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말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이 전라북도민의 많은 관심을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제안을 받고 사실은 직접 이제 사봤어요. 예,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국장님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그 교통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첨부된 이제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을 제가 사서 한번 돌아봤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당일 이용권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09시부터 24시까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시, 11시 이전과 저녁 8시 이후의 시간들은 죽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도착한 시간이 점심 무렵부터 이제 오후 한 8시까지 돌게 됐는데
이제 뒤에 말씀 아마 드리게 되겠지만 이게 아직은 현재는 크게 관광객이 12,000원을 주고 이 패스를 샀을 때 크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은 아직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분명히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일을 24시간으로 한번 바꾸는 게 어떨지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훨씬 더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익을 많이 얻는다,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을 좀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이용 장소라든지 이용 점포가 좀 적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가맹점도 적지만 사실 시간 내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한옥마을에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맹점으로 돼 있는 여명박물관, 그 다음에 경기전을 돌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춘향전을 봤어요. 근데 춘향전은 50%이고 나머지 입장료는 3,000원이 전액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하나 가맹점에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점은 10% 물론 이제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5%, 10%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10%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5%는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초반에 하게 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아까 무료로 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000원을 추가로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12,000원을 주고 제가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을 이용했다면 36,000원의 돈을 내야 하는데 결국은 제가 추가로 낸 돈 12,000원 지불한 거 하니까 5,000원 정도의 혜택을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이라면 관광객이 과연 이거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살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의견을 통해서 조절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준비하시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예상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시범 운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 방향성을 짚어주신 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욱 장님. 많은 교수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또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이라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관광 프로그램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해서 해보고 거기서 도출되어지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 개선해 나가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혜택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관광 패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해 보신 그런 관광객 분들께서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제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접해보고 이 관광 패스를 구입을 해서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코스로 교통 추가형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00원짜리를 구입을 하셔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점심 이후부터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이 계획을 세워서 아침부터 이제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게 된다면은 저희가 한번 하루 일과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주 동물원에 주차를 하셔서 동물원 구경을 하시고요. 또 덕진공원으로 이동을 하셔서 오리보트를 또 타시고 또 그 인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에는 한옥마을에서 그런 주차를 하시고 유료 박물관들을 구경을 하시고 또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저녁에는 또 예술회관에서 뮤지컬을 이렇게 관람을 하시게 된다면은 예. 전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3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 18,000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박 2일 그 2일권 코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루에 전주 지역을 구경을 하고요. 또 다음날 완주 지역을 구경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계획성 있게 관광을 하였을 경우에 47,2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는 것으로 예.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21,000원을 주고 카드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 2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고 또 온라인상에서 어떤 곳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인우 교수님이 직접 그 체험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성 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모든 것들을 약간 이론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것들을 관광객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들을 방문하고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경우를 가정한 경우인데 김인우 교수님의 체험과 좀 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관광객들이 다 그렇게 그 뭐 5군데 관광지를 다 만족을 한다든지 가보고 싶다든지 이런 관광객이 다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 정도인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예. 이론적으로 그 풀타임을 이용하는 그 금액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해외의 경우를 좀 제가 여행했을 때 사용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패스를 사용했던 거를 몇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제한으로 그 관광지를 들어가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점이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후쿠오카 그린패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1일 패스, 2일 패스가 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 입장료들이 거의 무제한인 경우가 많죠. 예. 싱가포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탑승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관광 부분들까지도 무료로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패스이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사실 오슬로 카드예요. 예. 그 시내 운행의 모든 교통편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카드 한 장으로 박물관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나이트클럽까지,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젊은 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겠죠. 나이트클럽까지도 무료 입장으로 하게 되고 레스토랑이나 극장까지는 이제 할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패스의 개념하고 일정 부분은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제 92년도부터 발매가 시작했는데 현재 연간 5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관광객한테 어떤 부분이 편리할까를 고민하면서 4인 가족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 4인 가족이 48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4인 가족이 7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 이게 많은 관광객들한테 사실 사랑을 받고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관광객이 편리하고 만족할 만한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사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하면서 실행하면서 이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내고 그다음에 관광객의 그 입장에서 인사이트를 자꾸 이렇게 창출해내는 거,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용 시간 아까 조금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북에서 발행하는 패스의 그 이용 시간은 9시부터 09시부터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12,000원을 주고 그날 이제 그 다음날은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시내버스도 계속 무료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 자가 이용자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한옥마을을 벗어날 때 다시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박 2일의 코스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지금 전주에서 완주군으로 갈 때는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패스로 그 모든 것이 아직은 현재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 시내버스도 뭐 무료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아까 외국에서 저희가 받았던 그 혜택의 기쁨을 전라북도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런 팩스를 개발한 역사가 이제 오래된 그 지역하고 국가하고 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라북도를 맞비교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겠습니다. 네, 또 뭐 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준비를 해가야 된다는 것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을 텐데 어찌됐건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답변은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희가 특히 이용 시간에 있어서 만 24시간, 만 하루가 이제 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각각 이 패스를 구입하는 그 시간이 다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24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전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패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교수님께서 좀 염려하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밤 12시 자정까지로 제한을 하고 대신 패스 가격을 낮춰서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활동이 가능한 시간에 패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양자택일 중에서 그래도 이 부분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시범 기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관광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불편해하거나 하신다면은 저희가 시범 사업 중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내년 하반기 때 본 사업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약간 뭐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린다든지 예. 그런 부분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동규 대표님께서 초반부에 이제 연계 교통편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더 그 추가적으로 그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패스라인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패스의 제도는 첫 번째가 교통 편의 제공입니다. 예.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개별 여행자가 도착해서 어떤 교통편을 가지고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것인가 첫 번째 문제죠. 예. 우리도 이 카드의 목적이 초기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는 이 카드의 첫 도입 목적은 교통 편의 제공이어야 됩니다. 예. 다양한 관광지를 짧고 편하게 이동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패스의 구입 목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논하는 일부분의 뭐 디스카운트 관계, 여러 가지 연계, 할인 제도 또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다 좋습니다. 그게 주가 되어서는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다양한 카드 회사나 다양한 업자들의 디스카운트, 디시 쿠폰 등으로 인해서 현재 활성화가 부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그들이 첫 번째 발휘되어야 줘야 되는 게 예. 성공의 요건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전 세계 어디에도 동일하고 주 목적, 패스의 목적은 교통수단입니다. 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할인 제도는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용하는 사회단체에서 이용하는 할인 클럽 내지는 디시 쿠폰이 다양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는 여행자 위주에서 봤을 때 반드시 교통 편의 제공이 예. 주가 돼야 되겠고 예. 부속적으로 이것도 할인받으면서 추가로 여행도 하고 즐기고 하십시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동규 대표님 말씀을 혹시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 패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에 관한 것인데 사실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빼고 이번에 패스가 이제 발매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지고 말하자면 개문발차한 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 여행자의 발 없이
와서 할인 위주로 즐기고 또 자가용을 이용하신 분은 물론 할인이 되겠죠. 예. 그러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하겠지만 예. 그 소폭의 할인 제도 또는 공공시설의 이용은 대폭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더 큰 효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개별 자유 여행객이 대세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중요한 꼭 필요한 부분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줘야 되고 마케팅 부분에 사업자가 하는 영역은 연계해서 뒤로 빠지면서 사업자들이 이 활성화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나도 들어와야겠다는 분위기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계교통편이 좀 그 시범이긴 하지만 빠진 것이 매우 아쉽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찾아오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가 가장 중요를 합니다. 예. 그래야 거기에 맞는 그런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전북연구원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 이동수단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이때 보면은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86.3%를 보이고 있고요. 예. 대중교통, 즉 기차나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이 예.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자가용 이용자의 비율은 거의 변동은 없고 관광버스를 이용한 비율이 약간 낮아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율이 약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배낭여행객들, 이러한 자유여행객들의 그런 이용이 더욱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을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만 공영 주차장만 무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는 쉽게 할인 혜택이 가능한데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또 이 사유재산권을 또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를 하게 되었고요. 또 점점 늘어나는 그런 학생층 또 젊은 층의 그런 자유 관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또 역이라든지 버스 터미널에서 또 주요 관광지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예.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도 무제한으로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동 대표님 오늘 답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추가 말씀드리면 예. 전 세계 어디에도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여행이 만족도는 아주 낮습니다. 예.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얼른 시내버스를 상상해 볼까요? 좌석은 한정돼 있죠. 정거장마다 멈추는 시간은 길죠. 또 서서 입석으로 그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은 조금 효과면에서 기대가 예.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자체 14개 지자체와 인근의 가까운 도시와 연계해서 그 순환형의 관광버스를 이용한 고급 버스를 투입한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예. 한옥마을에 연간 600만 명 이상 오고 있는 이 수많은 관광 자원을 예. 연계 주변 고르게 혜택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절실합니다. 예. 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시설은 어느 정도 이제 전국이 예. 보편화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마케팅이 예. 지금 많이 약합니다. 예. 또 한옥마을만 주변 인근의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하는 교통편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소비자는 여행자는 돈을 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즐겁고 먹고 마시고 알겠습니다. 좋으면 길게 보겠죠. 예. 그 보고 짧게 돌아가고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희 교수님이 좀 말씀하실 기회가 좀 적었는데요. 네. 예. 얘기 지켜보시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셨는지요?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뭐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예. 사실은 이제 패스라인이 구축되기 전에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선행됐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그 상품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그다음에 인지도 높은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 그리고 이게 인지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상품을 보면서 이건 지역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관광 상품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지역민들이 즐기기에 더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원, 우리가 알고 있는 덕진공원,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대신에 외부에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는 예를 들면 덕진공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인상적인 공간일 수 있습니다. 예. 추억도 있고. 하지만 이미 수도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공원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호수공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덕진공원을 체험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예. 물론 전주동물원이 앞으로 뭐 생태동물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예. 현재 동물원이 다른 지역 수도권 내에 있는 동물원이나 다른 지역의 동물원에 비교했을 때 어떤 특출한 그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겠지만 예. 그런 부분 특히 강력한 상품이 있어야만 패스라인은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을 저걸 할인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 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한 특히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체험 관광 상품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체험 관광 상품 하면 이게 한지침 이런 체험이 아닙니다.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지 그래서 그런 위험한 스포츠를 또 즐기기도 하고 뭐 해양 스포츠 그다음에 케이블카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뭐 예. 트램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예. 구미를 끌만한 예. 여행지는 우리가 예. 사람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에 상당 부분 일탈 행동을 꿈꾼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 일탈이라는 게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예. 나쁜 우리가 비행 청소년 얘기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패스라인을 시작을 했으니까 예.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예. 그다음에 인지도 높은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걸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패스라인 그 외에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이제 하고 있는 토탈 관광의 활성화 이 얘기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황태기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정제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느냐, 흡입력이 좀 적지 않느냐, 아마 이런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 차원이 가지고 있는 흡입력,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가 전통 문화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 또 자연 생태 환경도 굉장히 우수한 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만 있지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에게 어필하고 또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에 각각 대표 관광지를 예. 선정을 해서 그 대표 관광지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상설 공연이라든지 체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 나간다면은 14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관광지로서 다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가장 그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전주의 하나의 스쳐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였는데 한옥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광지로서 매력 있게 개발을 하고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로 몰리게 되고 또 그 한옥마을로 몰린 관광객들이 전주 전역으로 구석구석 퍼져 나가서 전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4개 시군에도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요소들을 14개 시군에 대입을 시켜서 하나하나의 대표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 나간다면은 그 14개 시군에 있는 대표 관광지가 하나의 그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또 다른 관광지로 또 구석구석 퍼져 나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 자원의 그 흡인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13개 시군마다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성태 교수님이 역시 지적하신 문제인데 대중교통 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통 문제는 그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었고 그런데 좀 제가 조금 약간의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이성 국장님께서는 그 자가용 이용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약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범 상품이고 초기에 출시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왜냐하면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지 않았는데 대중교통 중심의 상품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연계돼서 뭔가 그 상품을 구상하겠다. 그럼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단계가 맞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 패스라인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토탈 관광 정책에 의해서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가 만들어졌고 한옥마을에 이렇게 정말 연간 무수히 많이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을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으로 좀 흩뿌려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패스라인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시점은 아니지만 바로 저희가 이제 논의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을 때 이 패스라인을 가지고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를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거죠. 그리고 14개 시군의 대표 관광지는 지금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대표 관광지들을 지속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1일권을 샀지만 한옥마을 관광하기도 바쁜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특히 내일로라든지 자가 이용이 아닌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오는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정말 골고루 퍼져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제도라고 봐서 패스라인과 사실 14개 시군의 계절관광, 축제 이런 모든 상품들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얘기를 좀 덧붙일게요. 아까 연계 말씀하셨는데 공간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관광버스라도 사실은 지금 운영이 돼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 터미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문화적 연계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9월 말부터 해서 이제 가을 내내 우리 지역에서 음식 관련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기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음식으로의 여행 60일. 10월, 11월. 그래서 지금 고창에는 수산물 축제도 하고 지금 장수에서 한우 축제도 하고 이런 축제들만 전체를 모아서 하게 된다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곧 연계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공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형성된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줘서 적어도 가을은 가을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전북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문화적 연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작돼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밍 사업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에서 하여튼 그 전라북도의 문화자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그 관광지의 이름을 들으면 그 관광객들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개 시군마다 대표 관광지를 현재 선정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 관광지에서 그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덕진공원이면 덕진공원, 또 익산의 보석 테마 관광지면 또 그쪽에 맞게끔 거기에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러한 네이밍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대표 관광지 사업에 지금 현재 용역에 담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그 대표 관광지를 좀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광지를 육성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돈 투입해서 예산 투입해서 뭐 건물 짓고 뭐 한다고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토론을 하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적으로 사실 대표 관광지도 방향을 그렇게 이제 잡았고요. 근데 요즘 여행의 트렌드가 그래서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그 관광 활성화 방안 자리에 논의가 되는 것들이 관광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문화 관광 쪽으로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계를 명확히 한다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 관광지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쪽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는 이유도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거에도 물론 기능적인 협업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야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문화와 관광을 비교했을 때 관광이 문화의 어떤 하유 개념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는 문화와 관광이 정말 양쪽의 날개로 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 그 전역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저희가 좋은 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정말 놀거리가 많고 정말 좋은 놀이터야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그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어떤 공간과 문화가 서로 좀 융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추후에 발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북은 국제공항 하나 없다고 탐만하고 있는 시대는 지나고 우리의 현실대로 가장 효과 있는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에 KTX가 호남선 개통으로 1시간 40분이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아침 식사를 전주에 와서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시간대가 구축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코레일에서는 주중에 40% 할인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MOU 또는 업체와 지역 업체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금까지는 통계에 의해서 오고 있는 자가용 여행객, 개별 여행객 오고 있는 통계보다는 잠자고 있는 수요 여행객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여행 갑시다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 거기 가고 싶다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생태적인 계절적인 관광을 접목해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두 분께만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황태규 교수님 그리고 이지성 국장님께 마무리하는 그럼 정리하는 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이 관광 지표에 관한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광 개발과 관광 개발을 몇 개를 할 것인가라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관광 관련된 업종이 우리가 몇 개가 더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몇 개까지 늘어나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그 관광 상품 개발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관광 업체 수는 얼마만큼 늘리겠는가 그다음에 관광 업체의 매출액은 어떻게 올리겠는가. 예. 그래서 이제 전북 관광을 얘기를 할 때 산업적 측면에서 관광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예. 그런 식의 논의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성 국장님 말씀 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염려도 되고 짧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관광 활성화 사업은 사실은 그 도지사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선 시군에까지 이게 열기와 이런 능동성이 좀 전파가 잘 돼서 움직이느냐 사실은 좀 저는 조금 걱정되는 좀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그 부분 짧게 대답하시고 예. 말문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14개 시군 관광 담당자들과 우리 전라북도가 계속적으로 만나서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14개 시군의 그런 관광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축제가 끝나면은 또 축제가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됐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지금 14개 시군이 모여서 수시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 기후이기를 걱정하지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북 관광 자유이용권이 이제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기에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그런 종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분들 모두 다 본인 스스로가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 홍보대사다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각 음식업소나 숙박업소에서는 뭐 유생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신다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전라북도를 찾을 때 전라북도 관광은 참으로 쉽다, 참으로 편리하다, 참으로 깨끗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관광이 따로 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을 내년도에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을 서로 믹스시켜서 문화만이 따로 놀고 관광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관광을 이끌어가고 또 관광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협력체들을 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와 관광을 적절히 잘 융합하겠다는 말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관광 마인드로 무장하자 이런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섞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패스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이 산업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뒤졌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자연 훼손도 좀 덜 되고 해서 관광 자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가 이 관광의 이 별이 되도록 하는 이번 기획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